bas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여기 모아모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혁바님, 고무고무님, 네, SK1987님도 어서오세요. 네, 마초맨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우리 고무고무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주유소님, 인생사님, 타이밍님, 필명 좋으시네요. CSY님, 네, 광주 순둥이님하고 아마도님하고 초아파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철둥이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희망숑님도 어서오시고, 네, 청사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월요일이고, 자, 이제 5월 이제 마지막 주죠, 그죠? 넷째 주인데요. 다섯째 주인가요? 아무튼 이제 5월 마지막 주인데, 이번 달에 조금 여러분들 그 수익률이 조금 저조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이번 달 그 초에 그 이태원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약간 이제 그 개인들이 또 그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월 중순 넘었으면서 또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이렇게 재개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종목들이 조금 더디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5월 한 15일, 한 5월 한 20일까지도 수익이 조금 잘 안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수가 제가 이제 시황을 이제 잘 잡아드리려고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지수가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약간 좀 애매했죠,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위쪽으로, 네, 우상향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하고 중형주, 소형주, 테마주들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익을 좀 잘 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 이겁니다. 본격적인 개별주 장세 대응 전략입니다. 네, 돌멩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창토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 정회원들도 많이 들으셨는데 낮에 이제 들었던 설명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개별주 장세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여기 삼성 SDI를 지금 띄워놨는데 요거를 지금 차트를 띄워놓고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1.2% 급등했죠. 코스닥은 1.6% 또 급등했고요. 그죠? 지수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자, 일단 지수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보시면 중요한 거는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느냐, 내일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지수가 아니고 종목이 제일 중요한데 5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종목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공략하시는 개별주들이 많이 못 올라간 이유는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미국에도 이제 확산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웠죠. 그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최근 2년 동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다가 또 미중 무역 전쟁 그 얘기 나와서 또 이렇게 급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를 꺼렸고 관망세로 일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별주들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여기를 딱 지난주죠, 그죠? 네, 지난주 화요일날 딱 돌파해서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네,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추세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죠? 한마디로 세력들이 지수를 만드는 세력들이 방향을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지수가 애매한데 여기에서 방향만 잡히면 된다. 설령 지수가 조금 하락해서 눌러줘도 다시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이거 아니면 들었다 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뭐 했냐면 살짝 들었어요. 즉 쉬워요. 지수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이제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러다가 지수 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여기 방향을 이제 우상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봉이 한 개, 두 개가 나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만 잡아주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그 방향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된다. 이 지수가 이 애매함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애매함을 벗어난 거죠. 그죠? 코스피 지수는 뭐예요?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코스닥은요. 코스닥이 더 무섭죠, 요즘에. 그냥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계속 자박자박 올라가죠. 네.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 날 때 여러분들 잘 모르시던데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여러분들 개별주 막 상한가 치면서 가듯이 코스닥 지수가 막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이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코스닥 지수가 2017년도 말에 되게 크게 갔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직전 고점이 여기였거든요. 여기였어요. 여기를 돌파할 때 있죠. 어떻게 돌파했는 줄 아세요? 되게 쉬워요. 이거 짧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견인데 이게 뭐 전고점이나 어디를 돌파할 때 막 크게 막 엄청나게 막 그 장대 항목 나올 것 같죠? 천만에요. 어떤 식으로 그때 급등했냐면 이런 식으로 갔어요. 직전 고점은 바로 여기였거든요. 이 두 고점을 돌파할 때 어떻게 했냐면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파란색, 빨간색 섞여 있죠? 그죠? 네.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매물대 통과할 때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고요. 조금씩 올려요. 2015년도에 그때 개별주들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여기 전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돌파할 때 어떻게 올라갔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장대 항봉을 기다리시는데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이 당시에 보시면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있죠, 여기를 돌파할 때 어떻게 갔어요? 네. 조금씩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음봉을 때리면서 갔다고요.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수가 장대 항목 나오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죠?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올라가요? 자박 올라가죠. 근데 개인들은 전고점에서 지수가 이렇게 맞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장대 항목 나오면 내가 주식을 좀 해봐야지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안 갑니다. 청풍님 어서 오세요. 네. 코스닥 지수는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요. 처음부터 저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늘 그랬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코스닥 지수는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수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자, 코스피 지수 다시 보시면 이 애매함을 벗어난 게 며칠 안 됐어요. 그죠?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요.
옆으로 돌다가 그죠? 이렇게 돌다가 탁 지난주에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 잘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계속 한 2주 정도 돌다가 이제 지난주 이제 화요일부터인가요? 수요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지수만 쳐다보면 지수하고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한 3, 4일밖에 안 됐네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미 물밑에서 업종 대표주들 있죠? 특히 업종 대표주 누구겠어요? 소형주겠어요? 중형주겠어요? 아니죠? 한 업종을 대표할 정도면은 당연히 대형주겠죠? 특히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 지금 이미 물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얘기해드린 게 게임주였던 거예요. NC소프트. 그건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지수가 먼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누구예요? 대형주죠.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중소형주가 어떻게 하느냐? 본격적으로 날라요. 나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르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날라요. 이거 모르시죠? 사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른다고요.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별주들이 올라갈 때 총 쏘듯이 딱 방아쇠를 당기면 바로 팍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특히 눌림목 종목들은 어떻게 올라가냐면 여러분들 그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이나 그런 로켓 발사할 때 다 보셨죠, 그거? 처음에 어떻게 써요? 처음에 이제 카운트다운하고 딱 점화하면 엔진에서 이제 그 연소가 되죠. 그러면서 로켓가 뭐 총알처럼 날아갑니까? 아니면 서서히 뜹니까? 처음에 서서히 뜨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대기권을 뚫고 나간다고요. 개별주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가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치면서 갑자기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가요. 지금은 그래요. 그 원리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쁘신 분들 계실까봐 결론부터 얘기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시죠. 지수가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올라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종목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주들이 상승을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죠. 이거는 이제 이게 뭐 전체를 대표하는 바이오주죠. 바이오주의 전체를 대표하는 게 이거죠. 신고가 나잖아요. 조금씩 언제부터요? 5월달부터 조금씩 올리죠.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대형주에서 반드시 순환매 나올 거라고. 2주 전에 공방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형주도 가고 개별주도 갈 거라 그랬죠. 왜요? 대형주에서 동학개미들이 많이 산 거는 조금 더디게 갈 거고요. 그게 다 앞에서 했었어요. 대형주 중에서 이제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 게임주에서 누구겠어요? 참고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0만원짜리 주식이죠. 그 다음에 게임주에서는 NC소프트죠.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거든요. 저희만 보유 정보가 아니에요. 회원들 도움되시라고 얘기만 해드렸어요. 대신에 중소형 게임주를 갖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치고 나가기 전에 미리 얘기했었어요. 잘 보고 계시라고. 여기 60만원대인데 지금 80만원 됐죠. 무거우니까 묵직하게 가긴 가는데 아무튼 계속 가죠. 요즘에는 언택트 수혜주라고 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삼성 SDI죠. 2차전지. 이 30만원짜리 회사가 날아다닙니다. 전고점을 뚫으려고 해요. 여기 뚫으면 신고가예요. 3,000원 남았어요. 3,000원. 내일 1%만 상승 나오면 신고가 갱신이죠. 그 다음에 먹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오리온이죠. 오리온 보시면 어때요? 열심히 신고가 나고 있죠. 언제부터요? 5월 이태원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요. 여러분들은 이태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되게 종목들이 안 가는 줄 아셨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자꾸 싸우니까 주식시장에 안 가는 줄 아셨죠? 아니요. 개인들이 관심을 안 갖는 무거운 대형주들,
동학개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치고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한참 됐어요. 보름 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수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이미 늦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늦진 않았어요. 왜냐면 대형주가 가고 중소형주가 가는데 아직은 잡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대형주들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 먹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농심이지 않습니까?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해요? 5월 10일 전후로. 지금 5월 25일이죠? 네, 한 보름 정도 됐어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말할 것도 없죠? 네, 열심히 가고 있죠? 언제부터요? 5월 10일 이후부터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대형주들 중에서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왜 안 갈까요? 간단해요. 동학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동학개미들이 조금 있으면 제가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또 해드릴게요. 급한 거 없으면 그때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간략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동학개미들이 많이 샀어요. 특히 주식 경험이 없는 분들이. 주식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고버스나 아니면 원유 E10 이런 거 많이 사셨죠. 근데 아무튼 동학개미들이 경험이 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를 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 안 가고 있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재밌어요. 반도체 중에 중소형주들이 먼저 급등해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동학개미들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금 있으면, 정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던지게 돼 있어요. 왜 던지냐고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거 개인들하고 굉장히 친한 회사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불을 품고 있거든요. 네. 양봉이 한두 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던져서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거 이제 추경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느냐? 개별주 들고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개별주 그냥 집어 던지고 어디 간다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NC소프트 이쪽으로 갈 겁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답답하니까요. SK하이닉스 주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마 동학개미들 아마 지금 속 탈 겁니다. 지금 미국 반도체 날라가, 그죠? 다 날라가는데, 멜세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네. 근데 안 가고 있죠? 왜요? 동학개미들 터는 거예요. 동학개미들 제일 답답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가 급락이요? 아니요. 급등이요? 흔드는 거요? 아니에요. 동학개미들 제일 뚜껑 열리게 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2달 전부터. 이 얘기가 3월 때부터 했거든요. 동학개미들 뚜껑 열리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뭔지 아세요? 이 종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옆으로 이제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당기면서 이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이버나 특히 카카오 같은 종목을 날려버리면 돼요. 그럼 동학개미들이 뚜껑이 열려서 이 주식을 버리고 그쪽 주식을 사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전문가 12년 차거든요. 수도 없이 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나중에 개별주 들고 있는 사람도 팔아서 굴러 갑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답답하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료가 나와도 안 가. 외국인이 사도 안 가. 아무리 쳐다봐도 안 가요. 미국 주식 가는데도 안 가요. 심지어 같은 업종에 중소형주 가는데도 얘는 안 가요.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를 쓰는 계속 나오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고 갑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이사간 그 종목 그때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차트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불을 품겠죠. 언제일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사시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중소형 개별주들 좋은 거 많거든요. 오늘 이 얘기할 거예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개별주도 던지고 일로 간다고. 어디로요? 카카오나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카카오는 지금 과열돼 있어요. 개인들이 왜 넘어간다고요? 그쪽으로? 답답하니까요. 자, 그럼 왜 답답할까요? 원인을 알면 쉽거든요. 여러분들 개별주를 공략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용주는 왜 싫어하셨는데요? 답답하니까, 잘 안 가니까, 무거우니까. 그래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개별주를 더 선호하시는 이유가 시원하고 빨리 가니까요. 그죠? 뭔가 또 이런 좀 개별주에서 상한가라든지 이런 한두 개 딱 수익 나면 기분 되게 좋으시죠? 네, 하여튼 이런 또 매력이 있어요. 개별주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개별주를 공략을 많이 하세요. 아무튼 개인들이 개별주를 공략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빠르고 시원하니까요. 그런데 5월달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태원 코로나 이슈, 그 다음에 뭐 중국, 미국의 싸움, 그 다음에 최근에 홍콩 문제,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투자 심리도 냉각이 된 거죠. 그 종목들이 더 이제 눌림목을 조금 더 진행을 하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일반 개인들이 수익이 잘 안 나니까. 근데 저 녀석 네이버는 자꾸 가니까요. 카카오는 계속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제 고가주가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면 그래요. 개인들이 아니 내가 산 3천원짜리 5천원짜리도 안 가는데 저랑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잘 가는데 내 거 왜 3천원짜리 5천원짜리는 안 가지? 답답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왜 답답해야 하는 줄 아세요? 수익이 안 나니까? 예,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걸 얘기해 볼게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가 지금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랬죠? 5월 10일 정도부터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개인들이 눈치를 못 챈 거죠. 왜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여태까지는 삼성전자하고 여태까지는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끌어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쉬어요. 동학개미 때문에 그래요. 개인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그런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면서 순환매하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그러니까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시장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이제 낙폭에 따른 반등도 나왔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또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죠.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여러분들 정책주 같은 거 상한가 10개, 100개 나와도요. 지수 거의 못 끌어올려요. 누가 끌어올려요? 대형주 중에서 그 업종을 대표하는 업종 대표주가 올라가줘야 지수가 움직여요. 그 누구겠어요? 당연히 업종 대표주가 갈 수밖에요. 그죠? 그냥 업종 대표주 그 대형주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업종 대표주가 그 고가주겠죠?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가 처음에는 2%, 3%씩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5에서 나중에 7, 8, 심할 때는 10% 이상도 급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거의 고점이거든요. 단기 고점이에요, 이게. 치고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대형주들이 쭉 올라가요. 그 대형주 중에서 많이 간 것도 있고 조금 간 것도 있는데 복잡해지니까 대형주 하나로만 얘기해 볼게요. 대형주가 많이 갔죠? 그 대형주도 여기 상승 시작한 거 대비 30에서 50% 정도 올라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쉬어야 돼요. 살짝 누르겠죠. 네. 살짝 누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짝 누를 때 그때 중소형주 있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개별주가 처음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대형주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막 8%짜리 막 그런 이제 큰 양봉을 딱 뽑잖아요. 세상에 50만원짜리가 막 7, 8%씩 막 급등하는 거예요. 막. 외국인 기관이 막 싹쓸이에요. TV만 틀면 카카오 얘기밖에 안 해요. TV만 틀면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종목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고점을 찍으려고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개별주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조금 들다가 말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조금 들다 말아요. 그러다가 다시 음봉 때리면서 아닌 척을 해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근데 여기에서 대형주가 한 번 더 치고 나와요. 그리고 음봉을 하나 살짝 찔러내면서 조정을 줍니다. 그건 이제 언론, 뉴스, 증권사 모든 연구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이라도 사시라고. 난리가 납니다. 사시라고. 네. 아니 여태 이런 걸 안 사고 뭐 했냐. 앞으로 이 기업은 지금 50만 원인데 내년쯤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저기 쓰레기통에 딱 던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개별주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3,000원짜리인데 얘는 30만원짜리가 50만원에 가 있는데 얘는 계속 3,000원에서 3,200원쯤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에이 나쁜 놈 그러면서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여기에서 불기둥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조정을 받으세요. 그럼 또 들고 또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개별주들은 뭐 하겠어요? 중소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테마가 딱 붙죠. 세력이 테마로 딱 묶어버리면 상한가 2개, 3개 나오는 거예요. 일제히 들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선발주자, 그 다음에 후발주자 장세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말하시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입니다. 개별주 장세가 언제 온다고요? 업종 대표주들 저 수십만 원짜리들 있죠? 저게 올라가다가 꺾일 때 있죠? 그때 날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아까 NC소프트,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죠? 불기둥을 뽑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사요. 근데 저기서 음봉 하나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극관심을 가져요. 눌림목인 줄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대형주가 쭉 급등할 때는 그걸 쳐다보면서 아 나도 저걸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 저 대형주가 이제 꺾일 때가 다 됐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중소형주가 가겠구나. 중소형주 매집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네이버가 지금 막 이렇게 치고 나가죠. 그럼 그래요 사람들이요.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안 사세요. 왜요? 무서우니까. 또 이런 거 맞을까봐. 근데 언제 사냐면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있죠. 그때 많이 사요. 근데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거의 여기서 걸려들어요. 세력단한테 타이는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대형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21선 기준 잡고 얘기하면 대충 16만원에서 24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몇 퍼센트 오른 건가요? 계산해보죠. 대충 16만원에서 올라왔다고 치면 50% 올라온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슬슬 과열이 된 거예요. 과열이 되면 이제 눌러주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저희가 과열됐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음봉 맞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세력맘이니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살짝 눌러주면 그때부터 중소형주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종목이랑 종목을 하나 꺼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걸 보실래요? 자, 아까 삼성 SDI를 띄워놓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삼성 SDI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뭐야? 여기서 이렇게 쭉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급등을 왜 했냐면 이게 2차전지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같이 급등한 거예요. 2차전지 대장주였어요. 삼성 SDI가. 그래서 이것도 주가가 40% 정도 올라갔어요. 이때. 그때도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고요. 그 당시에 여기서 저희 방에서 매도했었어요. 여기서 매도했다가 여기서 다시 사고 오늘 매도 사인 됐어요. 수익이 40% 넘게 나왔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2차전지 대형주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면 2차전지 소형주도 있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차트 두 개 다 보이시면 여기 1번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차트 두 개 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네네. 자, 보세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삼성 SDI가 날짜 똑같아요. 여기 칸칸이 요거. 네. 딱 칸까지 맞춰 드렸어요. 네. 굉장히 친절하죠? 네. 칸까지 딱 맞춰 드렸어요. 거의 맞을 거예요, 여기. 네. 자, 여기가 1월 달이에요. 여기가 2월 달이고 여기가 3월 달이에요. 1, 2월 달만 보시면 돼요. 1월 달에 삼성 SDI가 이렇게 40% 급등할 때 우수 AMS가 뭐 했게요? 옆으로 돌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꼭지 찍고 딱 누르니까 그때 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2월 말이었거든요. 이때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터지는 바람에 그냥 끌려 내려온 거예요. 아무튼 이해되시죠? 고가주 업종 대표주가 먼저 가는 동안에 중소형주 특히 테마주들은 바닥에 몸을 바짝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형주가 딱 멈추는 순간 그때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라고요. 테마주도 똑같아요. 테마주도 대형주가 있고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자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형주가 저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서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갈까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버리고 절로 갈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종목을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세력이 매집이 되어 있는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기업의 상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죠? 네. 세력이 매집이 되어 있다면 어떤 재료라도 붙여서 급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날아갈 때 지수가 급등할 때 왜 내 종목은 안 가는 거야 하면서 가슴을 치지 마시고 그래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 됐다고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주까지 제가 눌림목 기법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네. 눌림목 종목을 꼭 매수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말쯤에 이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방에서 수익나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실제로 오늘 매도선이 무지하게 많이 냈습니다. 매도선을 왜 냈을까요? 수익난 거를 챙기고 있으니까요. 지금 홈런보다는 안타를 많이 쳐야 된다 그랬죠. 안타도 이제는 1루타가 아니라 2루타, 3루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 눌림목 종목들 공략했는데 그게 매도선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목들이 이제 일제히 상승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몇 개만 볼게요. 대형주들만 가고 있느냐? 아니에요. 개별주들 중에서 세력이 테마로 지금 묶을 수만 있으면 바로 급등을 시켜요. 지금 세력들이 이제 잘 묶는 게 뭐냐면 정책 테마주예요. 근데 약간 과열되니까 오늘 안 갔죠? 오늘 다른 게 갔어요. 근데 아무튼 자 볼게요. 삼성 SDI는 잠깐만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남의 종목 갖고 얘기 안 해요. 저희 방에서 매수하고 매도한 종목 갖고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삼성 SDI인데 4월 3일날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들었다가 꺾는 자리였죠. 여기서 매수했어요. 24만원이에요. 매수가가. 오늘 이제 장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홀딩 하셔라. 리딩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제 다 팔게 해드렸어요. 다른 분들은 수익이 41% 나왔습니다. 대충 40% 나왔죠.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대형주에서 이런 수익이 나와요. 근데 삼성 SDI가 뭐예요? 처음에 추천할 때 말씀드렸죠. 2차 전지예요. 요즘에 대형주 하시는 그 방이 별로 없던데 저희 방에서는 대형주도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 합니다. 그 추천할 때 수익이었어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삼성 SDI 사시라고. 사자마자 바로 20%씩 났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니까 이제 2배 수익이 더 난 거죠. 자, 그러면 삼성 SDI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삼성 SDI가 이렇게 꺾어주거나 눌러주면 누가 가겠어요?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같은 일부 테마주들이 급등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대형주도 40%짜리 수익 냈는데 이 똑같은 테마에서 저희 방에 수익 안 날 것 같으세요? 준비되어 있어요.
개별주는 이거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시면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이게 정부정책 수혜주인데 오늘 다 팔았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매도 사인 됐고요. 매수는 3월 4일이니까 여기서 샀어요. 코로나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확 퍼졌을 때 있죠. 그때 샀어요. 근데 지금 정책주로 이제 코로나 수혜주도 되고요. 정부정책 수혜주도 이제 되는 바람에 지금 누적 수익이 90% 났습니다.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다 끝냈어요. 삼천리 자전거 오늘 전량 매도했죠. 아침에 일찍 팔았어요. 수익을 챙겼고요. 9,000원대에서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주 하나 보실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여러분들. 눌림목이 여러 번 나온 다음에 급등한 거예요. 제가 눌림목 종목 공략하세요 그랬죠. 일진다이아 같은 거 그런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 쭉 강의해드렸죠. 제가 여기 있다 그랬죠. 종목들이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서 나르잖아요. 이렇게 나를 거라 그랬죠. 다 됐다고 이제 차트 땡겨서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아마 금요일날 수요일인가 목요일일 거예요. 그죠? 금요일날은 방송 안 했으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종목들이 대기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치고 나올 거다. 지수가 애매함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둘씩 올라오다가 나중에 아주 폭발적으로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꾸 강조하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안 늦었어요. 날라다니잖아요 지금. 수익이 저희 방에서 90% 났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보세요. 유니언 머티리얼. 제가 요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죠. 솔직히 중국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세요? 미중무역 전쟁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중국이 막 보복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이세요? 중국이 보복하나요? 말도 옳게 못해요 지금. 왜요? 힘드니까. 요즘에 중국 양해하죠. 양회 전인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했죠.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 못한 거 아세요?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그렇게 가짜 통계 거짓말 잘하는 공산당 중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못하더군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한테 함부로 덤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중무역 전쟁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잠깐만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지수는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올라오는데, 그죠? 미중 무역 전쟁 이게 악재가 아니었던 거죠. 악재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근데 지수는 급락은 안 하는데 테마주는 또 급등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2년 정도 미중 무역 전쟁 조정을 겪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단련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지수는 급락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근데 테마존을 갈 거라고 보고 5월 18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유니언 머티리얼 스윙으로 추천했어요. 화웨이 통제 수혜주라고 써놨죠. 이게 뭐냐면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했거든요. 그게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기사로 나왔잖아요. 주말 동안에 그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거 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싹 다 팔았어요. 상한가나 봤고요. 수익은 최종 수익은 남은 물량 30%까지 수익 났습니다. 일주일 걸렸어요. 이게 진정한 스윙이죠. 초단타 100번 쳐보세요. 이런 수익 절대로 안 나오죠. 맞죠? 네. 초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되는데 난 그게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럼 빨리 우리 방으로 오세요. 편하잖아요. 손절가 그런 거 없어요. 목표가 그런 거 없어요. 목표가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세력들이 순간순간 재료를 바꿔서 급등시키는데, 그럴 때는 목표가를 섣불리 정하면 안 돼요. 손절가도 필요 없지만 목표가를 섣불리 정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안 되냐면 세력들이 중간에 재료를 바꿔서 급등시키니까요. 그래 목표가가 바뀐다니까요. 그 목표가도 요즘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너무 싸게 팔 수 있거든요. 요거는 유보텍인데 4월 말쯤에 4월 22일 날이죠. 여기에서 또 눌림목 공략한 거예요. 코로나 수돗물 수혜주. 실제로 수돗물로 갔어요. 5월 20날이니까 이건 지난주에 다 팔았죠.
지난주에 여기 상한가 하나 보고 싹 다 팝니다. 수익은 34%. 이것도 스윙이죠, 그죠? 근데 자리를 보세요. 다 눌림목에서 샀잖아요. 들었다가 누르는 자리. 그러니까 저희 방은 손절 같은 거 없어요. 좀 전에 오셨던 유니언 머티리얼도 다 눌림목이라니까. 제가 눌림목 얘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누르고 있었잖아요. 상한가 갔어요. 원래는 이것을 버벅거리고 있었는데 중국이 홍콩 보안법 있죠? 그거 만드는 바람에 상한가 쳤어요. 수혜주죠. 그 다음에 아까 뉴보텍 보셨죠? 옴니스템 안 봤죠? 이건 뭐냐면 이거 정책 수혜주거든요. 4월 23일날 저희 열심히 샀어요. 스윙, 옴니시스템, 디지털 뉴딜 정책 수혜주. 여기서 추천했죠. 눌림목이죠. 들었다가 누를 때 샀다니까요. 저희 방은 절대로 추격 매수, 지저분한 분할 매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한 번에 사고 말지. 여기 샀어요. 손절가 그런 거 처음부터 얘기 안 합니다. 딱 한 달 조금만, 거의 한 달 걸렸네요, 그죠? 네. 여기서 팝니다. 누적 수익 38%. 사고 나서 크게 흔든 게 없어요. 들었다 놨다 잘 눌렀다가 순간적으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급등한 거예요. 주식은 언제 사는 거라고요? 거래 없을 때 사서 거래 터질 때 파는 거예요. 이거하고 하나 더 보시죠. 휴비스라고. 이건 이제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했는데 여기 보시면 눌림목으로 보이는 것도 없어요. 거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천했어요. 눌림목만 추천하는 줄 아시는데 아니요. 생자리에서도 추천해. 생자리. 아무도 모르는 자리. 그러니까 세력 들어오기 전에 추천할 때도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세력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세력이 미리 사놓은 걸 사든지. 마스크 원단 폭등 수혜주. 실제로 요번에 마스크 원단이 굉장히 그 수요가 부족해서, 아니 수요란다, 공급이 부족해서 이게 폭등했거든요. 이거 실적주예요. 네. 단타 치러 들어가는데 실적주 갖고 단타 칩니다. 누적 수익 20%입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개인들 아무도 없어요. 신용 물량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손절을 뭐하래요. 세력 들어오기 전인데. 아니면 세력이 매집을 해놨던가. 이런 거 갖고 단타 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단기는 5에서 30%짜리 수익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고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다 눌림목이잖아요. 21선에서 이제 치고 나갈 거다라고 그랬죠? 네,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악성 매물대가 있는데도 그냥 치고 나가잖아요. 안 보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악성 매물대가 어디예요?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아닌가요? 이거죠, 그죠? 이거를 쭉 이으면 여기잖아요. 악성 매물대 한중간에 들어가서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간단해요. 이게 악성 매물대가 맞기는 맞는데 이거 매집, 여기 이 매물대의 주인하고 이 양봉 만든 요 주인하고 같은 편이란 얘기예요. 같은 편이니까 안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예요? 2월 말 3월 초죠? 이때 뭔데요? 이때 왜 이게 들었다 놨겠어요? 이때 마스크 원단도,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었지만 마스크 원단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직접 구해봤거든요. 저도 되게 힘들었다고. 되게 비싸고 실적주예요.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여기는 차트로만 보면 악성 매물대예요. 근데 오늘 아무렇지 않게 잘 끝났죠? 그러면 뭐라고요? 같은 편이라고요. 차트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으시면 저한테 배우세요. 이런 거는 차트 매물대 보조지표 아무리 분석해도 안 나와요. 들어와서 저한테 배우시면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같은 편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죠.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21선에서 여기 빨간색이 21선이거든요. 이 21선에서 주가가 어떻게 돼? 바로 튀어오르잖아요. 튀어오른다. 근데 수익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30에서 40%, 50% 나오죠? 제가 이거를 안타라고 한 거예요. 안타. 홈런은 100% 이상 넘어가야 홈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0에서 50%짜리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엔 한 1루타밖에 안 돼요.
단기는 제 개인적으로 단기는 5에서 한 30% 미만? 이 정도를 단기라고 생각해요. 30% 넘어가면 스윙, 40% 50% 정도 가면 뭐 스윙에서 아니면 1루타 정도 안타라고 생각해요. 홈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지금은 홈런보다 안타를 쳐요. 왜요? 홈런이 많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안타 위주로 가는 거예요. 방망이를 조금만 짧게 잡고 열심히 치시면 돼요. 공이 좋은 공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눌림목 끝자락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급등 나오기 직전의 종목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은요 사자마자 오래 안 기다리고 바로 수익낼 종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씩 가고 있는 거예요. 대형주 중에서는 업종 대표주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뒤에서는 중소형주들 일부가 테마로 좀 엮이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이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개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서우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개별주들이 서서히 하나 둘씩 올라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일제히 날아다닌다고요. 처음에는 서서히 올라가요. 아까 로켓 얘기했었죠? 이따가 제 방송 끝나면 유튜브나 어디 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나사 로켓 발사하는 장면. 거기 보면 제가 요즘에 우리 하느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자꾸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리려고. 19, 8, 7, 6, 5, 4, 3, 2, 1 카운트 딱 끝나면 엔진에 딱 불 붙죠? 그러면 쫙 하면서 로켓가 천천히 지면에서 뜨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쭉 하면서 나중에 속도를 내면서 쫙 저 하늘 멀리 날아가죠. 정말 매집이 잘 되는 종목은요 그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총처럼 총알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방아쇠 땡기자마자 팍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진짜 매집 잘 되어 있는 거는 천천히 날아가는 거예요. 개별주들이 그렇게 간다고요. 지금 눌림목 종목 제대로 된 거 세력이 매집한 거 공략하시면 오래 안 기다리시고요. 3월달에 입었던 피해 있죠? 금방 복구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지난주에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우리 방에 오늘 매도 사인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제가 매도 사인 많이 낸 것들 들고 올 거라 그랬죠. 네. 저희 방엔 뭐 거친 초단타, 막연한 중장기, 막연한 물타기, 분할 매수, 손절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자신 있게 추천하고 확실하게 수익 챙겨서, 그죠? 네. 빨리 수익을 내고 확실하게 수익 챙겨서 더 좋은 종목으로 이사가는데 거기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거친 초단타, 막연한 중장기, 뭐 물타기, 분할 매수, 손절 이런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추천하고 빠르게 수익 내고 확실하게 수익 챙겨서 더 좋은 종목으로 이사가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대요. 왠지 아세요? 누적 수익률 게임이거든요. 지금 10%, 20%, 30%, 50% 수익 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삼천리 자전거 아까 90% 수익 냈다고 얘기해 드렸죠? 제가 이거를 다음 방송할 때 또 써먹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마 얘기 거의 안 할 겁니다. 지나가다가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홍보 안 할 겁니다. 왜요? 종목들이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올 거거든요. 다음 거 얘기하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네. 더 좋은 종목으로 이사가서 누적 수익률만 더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대형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것도 업종 대표주들이. 그 다음에 누가 간다고요? 그 대형주들이 순간 누르는 순간 중소형 개별주들이 그때 머리를 들고 본격적으로 날아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준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후회 진짜 많이 하세요. 어떤 후회하는 줄 아세요? 이것도 항상 뻔해요. 어떤 후회를 하시냐면 이런 후회하세요. 진작 들어올걸. 빨리 들어올걸. 그리고 또 이런 후회도 많이 하시죠. 지수는 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왜 나만 이러지? 진짜 이런 후회 많이 하세요. 그런 후회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아,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여기 우리 이호님이 저희 방에서 주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 왜 잘하냐면 그냥 리딩대로 하시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매매 잘 안 하세요. 그냥 제가 추천하는 것만 그대로 사고 파세요. 이분이 2월부터 5월 초까지 잔고 변화된 거를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매매일지 올려놓은 건데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죠?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나다가 2월 말부터 계좌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3월 달에 폭락했을 때 계좌가 완전히 내려앉았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예, 저희 방금 손절 안 시켰거든요. 손절 안 했어요. 그래서 계좌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앉았었어요. 순간적으로 3월 19일까지 급락했었으니까 계좌가 이렇게 피해가 컸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4월달 4월 초가 되니까 여기가 4월 초예요. 원래대로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요. 치고 나가잖아요. 이게 5월 초예요. 어린이날 전후. 지금 한 20일 지났죠?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더 늘어나 있겠죠. 이 상태로 화려한 개별 정세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수직으로 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회원분들의 계좌입니다. 이게 3월 달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이게 다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달에 이제 오늘이 이번 주가 5월 마지막 주죠, 그죠? 네. 6월 달에 여러분들 종목들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 들어오시면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힘드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혼자서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혼자서 하셔도 되겠지만 분명히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인 개별 장세 대응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대형주 많이 올라가죠? 그 뒤에 바로 중소형주들이 날아다닙니다. 정신없이 급등할 거예요.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만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들 정말 빠르게 아주 시원하게 많이 내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제가 메일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